안녕하십니까. 서울산 정형외과 전문의 대표원장 박광선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무서워하시는 주사 치료에 대한 모든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뚜껑은 조심해서 닫아야 돼요. 우리 정형외과에 찾아오셨을 때 주사 맞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대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절에 놓는 주사, 관절 주사. 두 번째가 힘줄에 놓는 주사, 힘줄 주사. 세 번째가 신경에 놓는 주사, 신경 주사. 마지막으로 근육 주사.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절 주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갑자기 다치거나 피가 차거나 했을 때 그 부위를 뽑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급성적으로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해나가는 방법인데, 어느 관절이든 되게 무릎이 많죠. 팔꿈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발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절 자체에 물이 차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무릎이 제일 흔하고요. 많이 차 있는 경우는 반드시 뽑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물이 많이 차게 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후위 우리가 뼈 주사라고 얘기하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쓰진 않지만은 급성으로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 반드시 치료에 있어서 첫 단계로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 종류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잘 녹지 않는 스테로이드 종류도 있고요. 되게 하얗게 보이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저는 심한 경우는 쓰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잘 녹으면서 몸 전신에 미치는 영양,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적은 그런 주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성분을 소량으로 쓰는 경우를 첫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연골주사라고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관절에 놓는 연골주사. 그 연골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으로 통해서 만성적인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무릎 그리고 어깨에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윤활작용을 좀 돕는다고도 하고 있는데, 이 연골주사라고 해서 연골을 막 자라나게 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절 주사는 염증을 줄이는 데 목표로 하고 있는 스테로이드성 주사, 연골주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힘줄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손목에 문제가 생겨서 들끓뱅병이라든지 이런 힘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힘줄 자체에 주사하는 방법을 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힘줄이 주변 조직들과 구조물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는 주변 구조물들이 신경이나 또는 힘줄을 꽉 누르고 있다면 이렇게 넓혀주는 주사가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근막과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필요한 주사 치료로 이제 통칭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힘줄 자체에 주사하기도 해요. 즉 힘줄이 약해져 있을 때 그 힘줄을 튼튼하게 만드는 목표로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프롤로라는 치료인데요. 이 프롤로는 보통 우리 닌게루 맞지 않습니까? 그 닌게루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 성분이 주된 주사 성분이 되겠는데, 힘줄 자체가 스스로 다시 나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하자라는 부분을 프롤로 주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신경치료, 신경주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경은 크게 목, 그다음에 허리 쪽에서 나오는 그런 굵은 신경, 그다음에 팔, 다리 끝으로 가면서 생기는 가지가지의 신경에 대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개 이전에는 이 신경이 눌러지거나 이랬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신경 주변 부에 마취 성분인 리도케인과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이제 같이 쓰기도 했는데, 저는 요즘 거의 안 쓰고요. 전반적인 통증 치료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치료는 잘 안 합니다. 뭘 많이 하냐면, 신경이 결국에는 염증이 생긴 것도 오랫동안 주변 조직들에 의해서 눌러지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주사를 합니다. 이게 소위 신경 프롤로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팔, 다리 쪽에 생기는 신경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경에 있어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는 절대 쓰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눌러져서, 그리고 또는 갑자기 팔이 저려요, 그 다음에 다리가 저려요 라고 하는 경우는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로 스테로이드 성분을 쓴 이 신경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주사인데요. 근육주사를 할 때도 햄스트링 문제가 생겨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햄스트링 근육 자체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피도 일부가 차 있고, 그런 경우에는 리도케인 성분으로 근육 자체의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근육 프롤로라고 해서 근육 자체에도 이렇게 빠른 재생을 목표로 주사를 하면서 근육 재생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사가 왜 필요하고 여기에는 어떤 약이 좀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은 충격파나 다른 좋은 주사를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치료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주사 치료는 정말 필요한 경우만 제가 꼭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나의 통증이 10점 만점에 있어서, 즉 아파 죽을 것 같은 게 10점이고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일 때 6, 7점 이상의 통증이 꽤 오래됐을 때, 또는 갑자기 찾아와서 내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한 정도 됐을 때는 전 주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사는 급성으로 통증이 찾아왔을 때, 또는 너무 만성이 되어서 내가 정상적인 몸의 회복력이 안 생기는 단계까지 됐을 때, 이때 필요한 주사 치료인 것인데요. 주사를 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치료들이 100%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충격파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 만성인 단계가 되어서 몸이 완전 그런 회복력을 시작할 수가 없는 단계예요.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충격파 치료도 그 역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간은 오래되고 치료를 계속 받는데 좋아하는 치료인 것 같은데 왜 빨리 잘 안 낫죠? 라는 말씀들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가 너무 무섭고, 이게 보시다시피 이 뾰족한 바늘만 봐도 이렇게 솟아치면서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주사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치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빨리 잘 낫기 위해서 이 주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팔이 저린 경우에도 도수치료만으로 안 되나요? 충격파만으로 안 되나요? 네, 될 수 있지만 치료가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하나도 안 아픈 걸 0점을 했을 때 정말 2, 3점까지 통증을 줄여주는 걸 목표로 했을 때 그게 잘 도달하는 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도수치료 또는 충격파 치료만으로 4, 5점까지는 잘 가는데, 결국에는 신경이 눌러지는 부분이 좀 컸다든지, 또는 물이 차 있는 부분이 이렇게 컸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목표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